육장님. 네. 지금 KBS가 난리인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이 또 정부에서도 방통위에서도 지금 수신료를 폐지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네. 지금 입법 예고 시행령에 대한 개정 예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빠르면은 7월 중에 늦어도 8월부터는 수신료가 이제 분리 징수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8월부터 되죠. 8월부터 분리 징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KBS 수신료가 KBS 전체 수익의 한 45%를 차지하고 네. 있고 한 6천억이 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반토막이 날 것이다. 네. 반토막만 나도 다행이다. 이러다 보니까 KBS 직원들이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 방송인 이 모임인 공투위라는 것이 그런 기구가 생긴 모양이죠. 네네. KBS 공투위라고 줄여서 네네. 하는데 이쪽에서 그저께도 1080명이 들고 일어났고 21일에도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면서 김희철 사장 지금 퇴진하라는 것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김희철 사장이 방망 경영, 그 다음에 편파 보도의 주범이고, 그렇기 때문에 KBS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래서 광고도 떨어지고, 그래서 KBS의 위기를 자초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희철 사장이 지금 물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KBS의 혁신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KBS가 사실 이게 한두 번 이야기된 게 아니잖아요. 네. KBS.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년 전부터 KBS가 문제가 있다 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한 번도 KBS를 개혁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지금 민노총액 완전히 노사일체 민노총 출신이 3번이나 보도국장을 했어요. 민노총 방송입니다. 세습이죠. 세습 완전히. 민노총 출신들만 3연석금 보도국장 할 정도로 완전히 그 노사 동일체 민노총에 KBS가 돼 있는데, 자, 전 지금 KBS가 바뀔 수 있는 근거가 3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과는 다르다. 즉, 첫 번째는 내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1080명의 이 선언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그런 성명서, 자기 이름을 걸고 내는, 공개적으로 이름을 걸고 그렇죠. 지금 낸 거 아닙니까? 이 안에 들여다보면 비노조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KBS가 어떤 상황이냐면 4,500명인데 직원이 민노총이 2,500명에서 2,800명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KBS 1노조 공영노조가 약간 보수 쪽인데 이쪽이 약 한 1,2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비노조원이 사실상 1,000명이 넘는데요. 근데 이 지금 1,080명 중에는 비노조원들의 서명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다. 뭐 아나운서 협회라든가 네. 또 일부 PD 협회, 기술인 협회 뭐 여러 그 KBS 내 그렇죠. 협회들이 다 참여해 직능 다 망라해서 망라해서 그런 이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분리징수가 사실 이게 6년 전에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을 했었잖아요. 근데 못했어요. 2021년도에는 또 뭐 인상한다 어쩐다 그러고 이 KBS 비판이 어마어마했는데 그때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그만큼 바뀌었거든요. 90% 이상이 네네. 분리징수해야 한다. 그리고 KBS를 지금 안 보는 사람들도 뭐 KBS뿐만 아니라 이런 공영방송을 안 보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은 그렇죠.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돈으로 보잖아요. 텔레비전. 왜 우리가 돈을 내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바뀔 수 있는 근거가 세 번째가 이영풍 기자가 아까 지금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이영풍 기자를 지원하는 국민들의 성원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어떤 그런 뭐 농성이나 이런 건 있었지만 이것이 여론화되고 그것이 뭐 며칠 만에 이렇게 많은 어떤 지원이 이어지고 계속 이슈화되고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의 어떤 마음이 드러나 있고, 우리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일치하는구나라고 여기게끔 되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KBS 내부에서의 어떤 노조를 떠나서, 이건 진짜 위기다라고 스스로 내부적인 어떤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분리징수가 이루어진다는 점. 이 3가지가, KBS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구나라는 걸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분리징수가 이루어지면은 현재와 같은 방망경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뭐 억대 연봉자가 50%가 넘을 겁니다. 그리고 1,000여 명에 이르는
그 고위 간부들이 직책 없이 어떻게 보면은 위성 직원이랄까 떠돌이 직원들 네. 그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제가 코미디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김웅원 있잖아요. 네. 김웅원이 발표를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냐면 야 너네 KBS의 전체 60%가 1억이 넘잖아. 그리고 보직이 없이 돈 받는 사람이 73%잖아. 했더니 KBS가 아니야 우린 그렇지 않아 라고 낸 자료가 1억이 넘는 연봉자는 50%에 불과해. 그리고 뭐 또 무보직은 1,500명에 불과해. 실토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리어 아니 김웅원의 그게 맞지 않더라도 자기 입으로 1억이 넘는 연봉자가 50%에 육박하는 걸 실토를 하고 4,500명 중에요. 1,500명이 보직이 없다는 걸 실토를 한 거예요. 네. 이런 조직을 어떻게 가만 놔둡니까? 그래서 지금 KBS에서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KBS가 지금 적자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적자가 나면은 KBS는 여러 가지 보유한 땅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요. 그걸 또 팔아가지고 흑자로 바꿔놔요. 이제 국회 같은데 또 감사받고 할 그렇죠. 때는 흑자 경영을 했다 이렇게 잠시. 하는데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니까 네. 직원들도 술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그래서 예. 김희철 사장뿐만 아니라 본부장들 네. 그리고 남영진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장까지 전면 퇴진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KBS 공투에서 이 편파 방송 무능 경영한 데 대해서 국민한테 사죄까지 경영진을 대신해서 사죄를 했어요. 네. 그런데 김미철이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KBS 사장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국민 위에 저기 군림을 하는 겁니까? 딜을 하려고 해요. 아니 그럼 내가 그만두면 분리징수 안 할 거야? 그 이게 분리징수 뭐- 안 했으면 내가 그만둬 줄게. 대통령 면담까지 요청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무슨 언론사 사장이 대통령하고 무슨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이 문제의 핵심을 어떻게든 호도해보고자 예. 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신이 뭐 물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습을 하고 물러나겠다.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아마 내년 9월인가 언젠가가 임기인데요. 임기일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수습하고 물러나겠다는 거고 뭐 수신료가 이렇게 분리 징수해도 구조조정이라든가 봉급을 뭐 깎는다든가 못 준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자기가 어디서 돈을 이제 마련해 오나요? 어떻게 되나? KBS와 MBC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OTT 세상이잖아요. 예. 이 미디어가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는 더 변할 거예요. 예. 그런데 경쟁 체제가 없어요. 우리가 위기이다. 그런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일어나는 모든 AI부터 시작을 해서 이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든 그것을 수용을 해서 경쟁을 해서 예. 살아남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무보직으로 돈 받고 그 편파 방송하고 정권의 일부의 어떤 그런 정파의 이익에 복속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조직도 적자인데 구조조정 안 하고 일 없이 놀고 먹는 조직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방송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신료를 올려가지고 경영 개선이라든가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시청률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을 생각을 안 하고 지금 2,500원 받는 수신료를 올려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늘 정파적으로 민주당하고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민주당의 지원으로 수신료를 지금 올리려고 하다가 이게 제동이 걸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 예. 수신료에 대해서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국민들이 뭐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같이로 왜 세금처럼 내느냐. 그렇죠. 나 안 보니까 분리징수하자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꾸로 수신료를 받으려면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야죠. 예, 그렇습니다. 수신료가 얼마나 정말 제대로 쓰이는가를 보여주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신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엑스포다. 그것도 그 부산 엑스포를 북한 엑스포다 그러고 또 지난번에 그 집시법 건설노조 집시법과 관련해서 경찰이 제대로 대답을 안 했다. 경찰이 제대로 다 그 집시법 위반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앵커 멘트를 하고서는 옷 바꿔 입고 갑자기 그 인트로 부분을 다시 만들고
보이고 이런 식의 어떤 방송을 하면서 저 수신료 올려주세요.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국민의 방송을 표방하면서도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민노총의 방송, 민주당 방송으로 이렇게 전락 스스로 해버린 거예요. 네.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현재의 이런 상황을.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노총 지지를 받아서 노조 지지를 받아가지고 사장이 되고 또 무슨 보도본부장이다 이렇게 경영진이 된 사람들이 네. 물러나는 것만이 일차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대적인 쇄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죠. 완전 관료 조직. 네.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게 완전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짜 바꿔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노총이라는 또는 한국노총이든 민노총이든 어떤 노총이든 노조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공영방송이잖아요. 국가의 방송이고. 근데 민노총의 강령이 이게 있습니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아니 또 정치에 뛰어들어서 공영방송이 어떤 특정 정치에 뛰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공영방송입니까? 민노총 노조원이 되려면 KBS에서 떠나라. 정치 세력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도 뭐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무조건 철밥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경쟁체제로서 인사고과를 해서 경쟁에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인원들은 과감하게 정리가 되고 도태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창의력이라든가 창발성이 생겨서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최근에 뭐 KBS가 이렇다 할 이른바 요새는 킬러 문항입니다만은 킬러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주 그냥 확 두드러진 그런 콘텐츠, BBC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아주 킬러 콘텐츠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 콘텐츠를 팔아갖고 수익을 챙겨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BBC 같은 데도 아마 2027년인가부터 수신료, 이 시청료 없애겠다고 네. 일본 NHK 같은 데도 수신료를 지금 계속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BBC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BBC가 2년 동안을 어떤 가장 뛰어난 그런 인재들만 따로 이 공부를 시켰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까? 그 결론을 갖고 우리가 승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완전히 BBC를 탈바꿈합니다. 옛날에 그런 이 기득권적인 굉장히 안온한 그런 조직을 활성화시키면서 기존의 어떤 다른 방송들과 진짜 경쟁 있게 한번 싸워보자 하고 정말 특화된 어떤 그런 컨텐츠라든지 또는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는 그런 미디어 구조로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흑자로 갑자기 변환이 되고 그러면서 BBC가 완전히 변했다. 페북에도 뭐 계속 컨텐츠를 게재를 하고 이런 것들이 BBC의 어떤 혁신으로 말미암은 컨텐츠 혁신이 됐는데 KBS와 MBC가 난 무엇을 혁신했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영방송 체제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방송 정책이 지금 시행이 돼야 합니다. 네. 예.